이제까지 청주 상당구는 정치의 1번지였습니다. 정치의 1번지. 근데 실제는 정치의 1번지뿐만 아니라 경제의 1번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경제를 많이 강조하신 기존의 여러 정치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구는 정치적, 행정적 그 1번지로서의 위상은 살아있으나 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오랜 세월 이뤄왔습니다. 상당 구민들을 위해서는 상당구가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구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첫 번째 공약 1호는 정치의 중심지 상당구를 경제의 중심지, 경제 1번지로 상당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청주 상당구를 상당구에는 현재 용암광장, 금천광장, 그리고 육거리, 성안길 한 큰 4개의 중소상인 밀집 지역인 그 지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뭐 기본에 일단의 그 관광, 공단 이런 특구들을 지정을 해왔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소상공인들일 것으로 보고 또 소상공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것이 또 청주 상당구입니다. 그 상당구에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4개 지역을 중소상인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와 관련된 관련법을 입법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고 싶습니다. 현재 청주의 경제 1번지 성안길 그리고 기존의 상권으로서 발전되었던 그 용암 광장 그리고 금천 광장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쇠퇴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수도 그리고 또 그 지역 내에서의 매출 수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암골마저도 그 방문객이 1년에 70만 명이 넘었던 상황에서 그 수도 어느 정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4개 지역 용암 광장, 금천 광장, 그리고 육거리 시장, 그리고 성안길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성안길 그 수암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개 지역을 기존의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그 5개 지역을 경제 중소상인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법을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경제 지역 상당구의 가장 절박한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의 공약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제특구 지정이면 어떤 혜택들이 돌아오실까요? 정부에서 그런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지원하면 매칭을 해서 도와 시의 매칭을 통해서 5대 3대 2 정도의 기본적인 매칭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100억이면 지방 광역에서는 50억, 또 시에서는 한 20억 정도에서 총 17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소상공인 그 거리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을 펼 수 있겠죠. 현재 중소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 요즘 젊은 사람들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또 거리 안에 어떤 점포가 있는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네이버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데 청주에 방문하신 분들이 청주에 왔을 때 자기에 맞는 맛집 또 자기에 맞는 어떤 볼거리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이런 걸 포함해서 또 그 소상공인 거리에 비어 있는 건물들을 임대해서 또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그런 정책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그 보도 자료에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걸 좀 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전문가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뭐 플러스 알파로 수암골을 여기에 빠졌지만 언급하셨는데 수암골은 이제 특구가 아니고 자칫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슷비슷한 이제 이런 정책 공약 아직은 뭐 아니지만 네, 지금 청주는 상권이 분산돼 있고 뭐 예를 들어 수원같이 치킨골목 같은 어떤 업종이 집중화돼서 차별화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뭐 지금 뭐 세제라든지 뭐 자영업자 지원, 네,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좀 다른 관점, 기존의 다른 후보자들 아니면 기존의 청주시나 네. 시에서 시행하는 거와 다 좀 차별화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차별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 뭐 도시 재생에서 수암골만 본다면 기존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암골에는 예전에 뭐 마치 기지촌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 뭐 몰려 있었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는 지금 사라지고 상업적 공간으로만 땅값이 건물값이 높아지는 이런 공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더 스토리가 있는 공간 이런 데 더 매력을 느끼거든요. 수암골에 왔을 때 제빵왕 김탁구만 찾는 게 아니라 수암골이 원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감성을 자극했던 수암골만의 스토리, 히스토리에 기반한 지역의 어떤 문화 특색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수암골을 개발하는 어떤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허가를 해줬다면 지금처럼 부산에 있고 달맞이고개에 있고 또 서울에 어디에도 있고 똑같은 어떤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공간이 아닌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수암골만의 특색이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개발할 때는 반드시 특색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항상 정책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일부만 특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수암골을 특색이 있는 스토리에 기반한 수암골 청주 시내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수암골 개발이 아니라 전국에 어떤 사람도 수암골을 올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런 수암골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 시내 전체에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한 지역의 특정한 이익을 보자는 그런 정책보다는 전국적으로 청주의 대표적인 음식 우리 기자님들 질문해보고 싶은데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요, 청주에? 네? 한정식. 네. 네. 서울에서 기본적인 한정식 하면 전라도식 한정식이 다 잡고 있죠. 제가 서울의 친구분들을 같이 청주에 왔을 때 산성에서 먹는 오골계는 내가 타 지역에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더덕구이와 또 그 나물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반찬 이 한 세트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청주만의 어떤 음식입니다. 더덕구이 한라차림 드셔보셨나요? 네, 많이 먹죠. 아니 네. 유명한 맛집인데. 네. 그래서 청주만의 맛집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주 안에서의 경쟁력이 아니라
타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어떤 음식점 그리고 거리 이런 거는 반드시 국가적인 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청주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청주 전국의 모든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청주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청주 들려서 구경하고 공원 갔다가 1박하고 이런 전국을 어디를 갔을 때 어느 지역에도 없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문화상품은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주는 대표적인 특색이 있는 문화상품이 없다는 게 가장 현재는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 문화정책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음 그 정책 발표 때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경제 문화상품도 결국은 경제라고는 틀 안에서 그 문화산업으로서 육성을 해야만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 그 네. 준비된 자료를 아까 보라고 그러셨는데 그 소상공인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 관련된 법안 설명이 있는데 네. 보도자료 잘못 받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추창업이랑 네. 아니면 저리 경영자금 대출이라든지 네네. 그런 혜택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청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네. 산업진흥공단에서 네. 네. 뭐 특별히 뭐좀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네. 그 중소상공인 특구 지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더 법안을 네, 법안을 만들겠다는 게 공약인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창업 지원이라든지 뭐 활성화를 위한 뭐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디테일한 어떤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서 좀 더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관광부 지금 당내 경선 주자가 몇 분 계신데 네. 그 정도 자신감 아, 네. 뭐 저야 뭐 100% 자신감이 있습니다. 후보단이라 예비후보단이라 네. 그냥 김영근 예비후보께서는 네. 우리 네. 대부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는데 아직 네. 제안을 정식으로 받은 게 없다거든요. 아, 네. 2월 중순경이면 네. 당내 어떤 공천문각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네. 늦어도 2월 초쯤에는 뭐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뭐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는 뭐 경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확정된 뭐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향후에 혹시 조건이 된다면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는 생각한 건 없으시죠? 네. 아, 네. 네. 네, 특별하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완고한 뭐 생각입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된다면 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여쭤보는 그 김영근 예비후보가 네, 그 어떤 상당부를 그 문화 관광도시로다 육성하려고 하는 문화 콘텐츠 네. 산업관에서 네, 공연 활동을 자기하고 인맥 상상하는 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어떤 방향 설정을 하신 예비후보 난립하는 것보다는 네. 후보로 다녀다니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세요. 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들 출마를 하시는 거니까 지역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뭐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책 연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정당을 떠나서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